음, 응? 음,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음, 음, 잠시만요. 네, 일단은 수부터 먼저 하고, 음, 아, 근데 지금 저거 네, 비디오가 중지돼 있어요. 어, 제 얼굴 안 보이시나요? 근데 안 보이고 비디오 시작하게 해도 호스트가 비디오 중지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잠깐 공유 잠깐만 끌게요. 화면 공유는 보이는데, 음, 제 얼굴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다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는 안 되네요. 안 돼요? 네. 왜 안 되지? 비디오 공유? 뭐라고 떠요?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했기 때문에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 얼굴은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아시죠? 네. 화면 보이니까. 네. 일단 제가 오른쪽에 키워드만 적어놨고, 따라서 제가 그냥 수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쭉 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 공유 드렸던 그 노트들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네,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저희가 뭐 함수는 음, 일단 뭐 x라는 하나의 값을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으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함수의 개념이었고 뭐, 뭐 자판기에도 비유를 했었고 뭐 뽑기 기계 그런 걸로도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면 보통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걸어놓고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거를 공역이라고 할 때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함수. 이게 함수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공역에 대응을 할 필요 없고 그냥 x를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만 하나 튀어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y는 이제 중복이 돼도 괜찮다. 그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결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그 다음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수의 결합이란 것은 이제 사칙분산에 대한 결합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덧셈 결합, 덧셈에 의해서 함수가 결합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나눗셈, 뭐 곱셈, 아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해서 함수 결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gx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지만 어쨌든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한 이제 함수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가 결합이 되면 음, 주의할 점이 F랑 G랑 결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라는 새로운 함수가 튀어나오는데, 이 H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
F의 정의역하고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었어요. H의 정의역.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결합의 정의를 보시면 일단 우변부터 보시면 음, x를 이제 f 함수에 태운 함수값하고 x를 이제 g에 태운 g의 함수값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x랑 이제 같은 x일 테니까 이 덧셈으로 인한 함수의 결합이란 거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각 함수의 정의역에서 동일한 x를 가져와서 어, 하- 동일한 x, 동일한 s를 가져와서 f를 한번 태운 값하고 g를 한번 태운 값을 더한 것을 이런 f 플러스 g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동일한 x는 동일한 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르면 어, x는 동일한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f랑 g 정의역에 동시에 들어있는 x만 이 함수의 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h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다. 그거는 뭐 뺄셈이나 뭐 나눗셈,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었고, 그 밑에다가 쭉, 네, 지우자. 네. 그리고 이제 함수의 합성이란 거는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함수의 합성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거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F 합성 G라는 거는 이것도 합성을 통해서 뭐 H라는 새로운 함수가 어, 이게 나타나는데 만들어지는데 이 함수는 x를 g에 먼저 태운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값, 그러니까 g의 함수값을 다시 f로 태워서 어, 나온 f의 함수값이다라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고 xy, z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먼저 g로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f로 보내고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h라는 함수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선 또 이 정의에 따르면 이 h라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결국은 h의 정의역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g의 정의역하고 h의 정의역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H 입장에서 보면 H의 정의역, 그러니까 이 X에 해당하는 뭔가가 다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인풋들이 H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대응되는 값들이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제 H가 정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정의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은, 첫 번째로, 음, 저도 이걸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개념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러지 못할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x가 이제 g를 통해서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랑 f는 이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g를 통해서 y라는 원소 뭐 원소에 대응이 되겠죠. 대응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는 또 f를 통해서 이제 z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m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결국은 g의 이제 치역
G의 치역이 어, F의 정역에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치역이라는 게 어쨌든 X가 인풋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F의 정의역에 이게 G의 치역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X는 이제 F를 통해서 G로 못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H라는 그 함수가 정의가 되게 되는 어, 그게 일단 필요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H를 살펴보니까 H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이 될 거고 그럼 H의 치역은 뭐가 되냐? 라고 하면 그거는 F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어쨌든 얘가 이제 뭐 요 F만 놓고 보면 정의역이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텐데 G를 통해서 X로 Y로 가는 화살표가 Z로 안 갔다고 해보면 화살표가 뭐 여기라고 할 때 G의 화살표 그러면 이제 H라는 거는 H의 정의역인 1, 2, 3, 4는 L하고 M에만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L하고 M이 H의 치역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F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F의 치역은 LMK가 있으니까. 그래서 H라는 함수는 H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이 되고 H의 치역은 F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H가 이런 함수의 합성이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다 지금 함수의 합성을 쓸 때는 지금까지는 실수 G의 뭐 F나 G나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의 정의역, 치역은 모두 다 실수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골치 아픈 부분들을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뭐 다 잘 정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결합이나 함수의 합성 그런 내용이었고 그 지수함수, 뭐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함수 이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네, 이것들은 뭐 혹시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함수들은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생겼는지 지수함수랑 뭐 로그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각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삼각함수 어떻게 대충 그려지는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의 그냥 저희가 뭐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저런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되면 음, 문제는 거의 잘 못 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그냥 살펴보시면서 얘네들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함수가 나오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가면 역함수는 뭐 당연하게도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이제 1대1 대응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네. 뭐 C가 2로 가버리면 역함수가 당연히 Y에서 X로 가는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책에서는 1대1 함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네. 이게 이제 Y는 X고 이게 이제 X다. 이럴 때
요거에 대한 이제 로그 함수는 로그 2x, y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y축하고 x축을 이렇게 서로 음, 이걸 이 축을 기준으로 돌려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x는 y축의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f라고 하고 이거를 f라고 한다면 결국은 함수는 순서쌍인데 뭐 f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2 이런 순서쌍이잖아요. 2라고 하면 4 이런 순서쌍인데 여기에 대한 역함수는 그냥 이거를 x랑 y 자리를 바꿔놓는 순서쌍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대응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제 y축과 x축의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바꿔놓는 거와 다름없다. 그래서 x는 y의 대칭이다. 네, 라고 했어요. 뭐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극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었죠.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리미트가 xa로 갈 때 fx는 뭐 l에 접근한다. 그런 뭐 직관적으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한없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뭔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직관적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고, 네, 그런 그것들을 실제로 x가 a의 값에 가깝게 값을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fx가 l에 다가가는 그런 걸 예시로 한두 문제 봤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극한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극한이 또 함수마다 극한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존재성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게 음, 일단 한쪽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자극한이라고 하고 어, 이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 우극한이 아니, 이-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극한 우극한은 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각각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면 그건 극한이 존재를 안 한다. 라는 거고, 결국 이 자극한, 우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두 값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 그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배웠어요. 그게 이제 극한의 존재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극한의 법칙. 을 배웠었죠. 극한의 법칙이라는 건 일단 전제가 있었어요. 전제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전제였었죠.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극한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라는 거는 이렇게 네.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다 성립을 한다는 거고 나눗셈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이제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었어요. 네, 이게 그리고 상수에 대한 것도 있었죠. C는 상수인데 fx라면 C 이것까지 이제 5개가 극한 법칙, 기본적인 극한 법칙 5개였고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약간 좀 애매하게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막연히 이게 들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이용해서 덧셈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봤었잖아요. 그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것까지는 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직관적으로 각각의 함수의 극한이 존재를 하면 그 함수 값을 그 극한 값을 그 그러니까 결국은 덧셈 법칙이라는 게 이제 각각의 극한이 존재를 하면 이거랑 이제 각각의 극한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극한이랑.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각각의 이제 함수값을 더해서, 아니, 함수값이 아니라, 이 FA, 죄송합니다. 네. FA라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만약에 됐다고 하고, GX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고 할 때, 이거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그냥 각각의 요거하고 요거 함수값을 더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에 해당 점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것하고 각각의 극한을 플러스한 것하고 이 값하고 이걸 더한 값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고, 네, 나중에는 엄밀하게 그걸 증명하는 것까지 봤었다. 라고 추가적으로 뭐 있었죠? 극한 법칙이라는 게 A로 갈 때, 음, fx n 제곱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거랑 그리고 루트에 대해서도 있었어요. 이거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루트니까 당연히 저기 음, n은 양수여야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요 값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네. 이게, 이런 건 정의가 되는. 3, 27. 이런 거는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는 뭐 정의가 안 되잖아요. 정의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실수로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이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뭐 추가적인 그냥 저희가 익히 그냥 알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정의로 나오니까
조금 뭐 안와닿으실 텐데 그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 뭐 그러면 허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추가적인 조건들을 저희 주의 깊게 안 보더라도 어쨌든 어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극한 법칙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어쨌든 극한의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또 있는데 이거는 C이고 A로 할 때 X는 A다. 이거 법칙 두 가지 법칙이 있었죠. 결국 위에서 음, 뭐 루트나 이거 빼고 앞에서 봤던 다섯 가지랑 요거까지 해서 여섯 가지는 이거 두 가지만 잘 정의가 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x라는 걸 계속 제곱을 하면 x가 n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적절히 붙이면은 상수를 붙이면 다항식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또 나누면은 또 이제 유리함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거 두 개만 정의가 되면 이거 6번까지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7번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핵심이다. 이것만 잘 정의가 되면 위에 거는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저희가 극한 법칙을 배웠었고 저희가 실제 x가 특정 값으로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들은 이 극한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다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대입이란 게 있는데 직접 대입이라는 것은 네, 제가 지금 그냥 계속 쭉쭉 그냥 그 생각 흐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바로 끊어 주셔도 됩니다. 극한 네, 직접 대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A로 갈 때 fx는 이렇게 fa랑 같다라는 거를 직접 대입이라고 했었고 이것도 성질이었고 근데 직접 대입이 성립하는 함수들은 다음식, 다함수, 유리, 네, 유리함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역이 정의가 될 때, 정의가 되는 유리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것만 주어졌었죠, 책에서. 네, 나중에 보면은 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다 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건 나도 자체를 하고 나서라도 일단 다항함수랑 유리함수는 그럴 수밖에 아니요. 일단 얘네들은 직접 대입 성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명시가 됐었어요. 이것도 사실 증명을 하려면 증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다항함수가랑 유리함수가 이제 해당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모든 정의역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증명하는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좀 뭐 여러모로 그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찾아보니까 그거는 저기서 해석학에서 증명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뭐 함수의 연속이라면 무엇인가 함수의 연속을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걸 뭐 어떤 fx가 연속이란 걸 증명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런 건 이제 저쪽에서 배운다. 해석학 개론에서.
네, 어쨌든 저희는 그냥 이거를 이 다항함수랑 유리함수들은 직접 대입 성질을 쓸 수 있다. 라고 체계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얘가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그 연속이면 직접 대입을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아직 연속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똑같은 말이다. 결국에는 직접 대입을 하려면 해당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일단 다함수랑 유리함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델타 입실론 델타 입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엔 이것도 델타 입실론에 대해서 또 저기 해석학개론 가면은 상당히 자세히 배우거든요. 거기선 거의 뭐반 이상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입실론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실수의 뭐 조밀성, 그러니까 유리수의 조밀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실수 사이사이에는 구멍이 없다. 다 조밀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것도 다 델타 입실론 문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한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네. 어쨌든 델타 입실론 논법을 가지고 뭔가 무한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정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네. 그 연장선상으로 어쨌든 극한에 대해서도 델타 입실론 논법을 통해서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냐 봤더니, X는 얘로 갈 때 fx가 L, 네, L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일단 네, 네, 모든 입실론 이런 기호를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씁시다. 모든 모든이고 임의의 입실론 입실론 한글 입실론에 대해서 근데 입실론은 이제 양수여야 돼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를 하는데 델타가 존재한다. 근데 이런 입실론과 델타는 떤 것인고 하니 델타는 0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x-a 지금 말 이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런 저기 델타여야 된다. 이런 델타일 때 이런 델타가 있으면 fx-l 네, 이런 입실론이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였거든요. 그거를 델타 입실론 논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입실론을 어떤 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입실론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나 입실론 0.1로 제시를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너가 델타를 제시를 해봐. 라고 계속 극소량의 어, 양수 입실론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간단한 fx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할 때, 네, 여기가 l이겠죠? 그러면 너가 진짜 이 fx가 x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l로 다가가는 거를 fx가 l로 다가가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실론 하나를 제시를 할게. 그 입실론은
입실론 하나를 제시를 하면 너가 델타를 제시를 해서 그 델타는 어떻게 되냐면 그 델타는 이 델타 네가 거기에 맞는 델타를 제시를 해줘. 그럼 그 델타라는 것은 이 델타 안에 있는 x를 f를 통해서 여기를 보내면 내가 제시한 이 입실론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 그런 델타를 제시를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입실론을 잡아도 그런 델타는 내가 계속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그렇다면 얘는 이 fx는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1로 다가간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네. 책에서 이런 것까지 이런 기호를 썼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네. 그게 이제 델타 입실론 논법을 통해서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4x-3 이 얘가 뭐 x가 뭐 2로 갈 때 한 값이 이거 5로 가겠죠. 5로 극값이 5라는 걸 증명을 해야 그러니까 x가 뭐 2로 갈 때 4x-3은 5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러면 어쨌든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델타는 그냥 4분의 입실론으로 했었어요. 이게 결국은 기울기를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fx가 직선이라면 단순히 이 기울기에 대해서 입실론의 기울기를 나눠주는 걸 델타로 잡으면 그 안에 들어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뭐 레코드를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델타가 뭐 입실론이 몇일 때 거기에 맞는 델타를 이 함수에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한 델타를 찾으려면 어떤 값으로 잡아야 되나? 어떤 값으로 잡는 게 제일 간단할까? 보시면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일차 함수들은 그냥 이 기울기로 입실론을 나눠서 델타로 잡으면 된다. 라는 거고, 만약에 곡선으로 된 거는 이 점에서 x는 a라는 점에서 여기에 어떤 쪽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지를 검사를 하고 그 가파른 쪽에 대해 가파른 쪽의 특정 구간을 잡아서 이 기울기, 이 기울기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를 좀 길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때 설명 잘 못한 것 같아서. 네. 그때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한번, 네,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극한의 엄밀한 정의, 어쨌든 델타 입실론 논법으로 그 함축 극한에 대해서도, 뭐 자극한 우극한도 델타 입실론 논법으로 비슷하게 정의를 했었고, 무한 극한도 마찬가지고, 네, 다 정의를 했었어요. 그거는 지금 쓰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쓰려면 또 시간이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오죠.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냥 되게 간단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fx라는 것은 x가 a일 때 연속이다. 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극한 값하고 a의 x가 a일 때 함수 값하고 같으면 해당 함수는 연속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아마 나올 텐데. 아,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한쪽 연속이라는 것도 정의를 했었고, 뭐 이거라고 해봤자 이런 맞죠? A 플러스도 이럴 때 A의 자극한에서 연속이고 A의 우극한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구간 연속이라는 거는 네, 그 문제 하나를 보면서 저희가 그 문제를 풀어 봤었어요. 이 정의를 통해서.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연속함수 성질은 F랑 G가 연속함수라면 이게 전제였죠. F 플러스 G, 뭐 F 마이너스 G, G. 이게 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었거든요. 어, 증명을 간단하게 저희 덧셈에 대해서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증명이 되게 간단해요. 어쨌든 연속함수라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F랑 G가 연속이라 읽려면 아까 그 연속함수의 그 정의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으려면 음, F 플러스 G 얘가 음, 이- 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정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보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함수의 결합에 대해서 저희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저거를 보이면 되는데, 결국은.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음, 음, 이 책이 어떻게 나왔었지? 음, 음, 처음에, 저렇게 나오네요. 제가 처음 쓴 것처럼 나왔는데, 바로 제가 FA 플러스 G를 가버리니까 좀 그랬던 거고, 어쨌든 얘가, 네, 이런 걸 보이면 되잖아요. 왜냐면 F 플러스 G가 H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치환이 되니까 H. 이러면 이거랑 지금 똑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결국은 요거를 보이면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랑 G가 다 연속이라고 했고, 연속이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어, 플러스 GX인 거죠, 결국.
이게 이제 함수 결합의 정의였잖아요. 방금 제가 방금 쓴 그 함수 결합 정의에 의해서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이게 덧셈 함수의 덧셈 결합에 대한 정의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거를 각의 fxgs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극한의 법칙에 의해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xa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제라고 했으니까 얘는 fa 얘는 이제 g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그 덧셈 결합 법칙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f 플러스 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함수의 결합과 덧셈 법칙 그리고 연속일 때 그 대입 성질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이제 네, 위에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각자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들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기서 네, 살짝 막혀서 네, 최솔직히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아씨, 벌써 시간치네. 네, 어쨌든 네, 한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복습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이렇게 쭉 흐름을 살펴보면 저희가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네, 쭉 살펴보니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진짜 뭐 식을 주고 그거를 이제 뭐 증명하여라. 극한의 엄밀한 정리를 통해서 증명하여라. 뭐 그런 문제나 아니면 진짜 문제를 꼬아가지고 뭐 사인 뭐 이런 문제들 뭐 아크탄젠트 나오고 그런 거 문제들만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네, 공부를 해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지금, 미적분을 처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여기까지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엄밀하게 뭔가 더 알려고 더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지금부터도 그냥 지금 수준으로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음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어쨌든 위의 함수들은 다 이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네, 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각각의 함수들이 왜 연속인지 직관적으로 뭐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이해력에 딸렸을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책에 설명한 내용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성 함수 연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F가 이제 B에서 연속이고, 리미트 gx가 x는 a로 갈 때 b이면, 그러면 이다. 즉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좀 네, 분해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쭉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성 함수라는 건데 어쨌든 저 일단은 gx 이런 합성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x를 g를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f를 나중에 태우는 합성 함수를 만들 건데 이런 함수를 만들 건데
이런 함수 x가 a로 갈 때 이런 합성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성질이거든요. 그러려면 f가 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gx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b여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 그 잠시만요. fgx 이제 이 합성 함수라는 것이 x를 g로 먼저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x를 얻고 gx 함수값을 얻고 그거를 다시 f로 태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직을 그대로 요거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어쨌든 요걸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음, 일단 이 gx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거를 f에 태워야 되니까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는 b로 가까워진다. 그 요거죠. 요게 이제 전제였죠.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는 b로 가까워져요. 그럼 여기서 그 논리를 적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f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f 입장에서는 x가 b로 갈 때 그냥 fx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쨌든 요 극한값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x가 a로 갈 때 gx가 b로 가까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뜻은 먼저 저희가 x를 gx로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x가 a로 갈 때 gx 값이 점점 b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거잖아요. 요 값이 가까워지고 있는 값을 f에다가 그냥 집어 넣은 거죠. b.뭐 0, b.000000 이렇게 가까워질 거잖아요. 리미트가 x가 a로 가니까 그 값을 그 b.000001을 그냥 f로 집어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 개념은 결국 x는 b로 갈 때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다를 바가 뭐냐? 아니, 요거. 이 개념이랑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해가 혹시 가시나요? 네. 어쨌든 리미트 gx 요 값이 네, x가 a로 갈 때 gx가 b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제 gx라는 게 x가 a로 다가갈 때 얘가 b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b.0000 이런 값이 나올 텐데 결국은 요거를 다시 f에 넣을 거잖아요. f에 넣을 거잖아요. 그렇게 넣어서 나온 값이 이걸 계산할 값일 거라는 거죠. 그 로직을 그냥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x가 b로 갈 때 fx의 값인 거다. 어쨌든 얘는 b로 갈 거니까. b로 점점점 다가갈 거니까. 그 b로 점점점 다가간다는 개념 자체가 x가 b로 갈 때 이 fx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f는 또 b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요거라는 뜻이. 네. 아, 여기. f는 b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요거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전제라는 거죠. f는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b로 다가갈 때 fx는 fb다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연속이라는 정의 자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이 fx는 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fb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요거는 fb라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즉 요 위에 걸 보시죠. 그럼 결국 이게 정리인데 그럼 요게
요거고 그 리미트 gx가 a로 가면 요건 뭐였어요? 요거 요거는 b였죠. fb.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논리를 쭉 따라오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이거다라는 거에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결국 뭐 정리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어, 이해를 하시면 그런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거는 문제를 내가 봤나?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기 다음 주에 문제를 하나 내서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fx가 뭐 음, 뭐 ex다. gx가 x제곱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x가 a로 갈 때 뭐 2로 갈 때 x제곱은 이제 4로 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구하라고 나올 테니까 x가 a로 갈 때 아니, 뭐 이렇게 구하라고 결국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값을 이제 구하라고 이 값을 구하라고 나오면 제 논리를 따라서 가보면 이 논리를 따라서 이걸 계속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바꿔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x가 어디로 가는지 4로 가고 그게 이제 fx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고 이 논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뭔가 막 어떤 제가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실 거예요. 지금 약간 설명이 네,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논리는 조금 이해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텐데 뭐 금요일 날 그 논리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네, 그게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논리로 극한 법칙 7 이거 지금 그리고 루트에 대한 극한 법칙을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지금 이렇게 놓은 거죠. gx랑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놨으니까 gx랑 합성을 하면 gx가 x 대신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fgx라는 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때 gx는 b, x가 a로 갈 때 이 gx의 극한값은 b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나온 전제를 그냥 여기에 적어준 거고 그리고 f는 x는 b에서 연속이다. 이것도 전제였죠. 이 두 가지가 전제였죠. 네, 이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고 위에 논리를 따르면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값이 이게 지금 합성을 한 거잖아요. 합성을 한 거고 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gx 자체가 얘 극한값이 지금 b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놓고 봤을 때 x가 a로 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gx는 b로 가고 있어요. b.000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gx를
어쨌든 x가 b로 갈 때 이거 fx인 거죠. fx. 이렇게 나타내면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결국 f는 x,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즉 이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b잖아요. b. 그러면 요거랑 같은 거고. 그럼 결국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한법칙 7번이라. 네.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 극한법칙 7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네. 음, 뭐, B는 뭐, 양수여야 되는, 당연히 B는 양수여야 되겠죠, 요게 음수가 되면 실수가 안 되니까, n이 만약에 짝수일 때, 그래서 그냥 B는 양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연속함수의 연속함수는 연속이다.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G가 A에서 연속이고, F가 GA에서 연속이면, FG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는 GX가 B에서 연속이고, 음, GX의 극한값은 B이고, F는 B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G가 A에서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더, 음, 아니, 그런 게 또 좀 헷갈리나? 하여튼 그냥, 볼게요. G가 A에서 연속이고, F가 GA에서 연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어, 지금 G가 A에서 연속이고 F가 GA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FG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건데 G가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이 B는 A가 A가 되는 게 아니라 GA가 될 거고 F가 GA에서 이게 똑같은 거네, 어차피. 어쨌든, 만약에 아니, 계속 봅시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A로 갈 때, 얘는 이제 GA로 쓸 수 있잖아요. 연속이면 직접 대입 성질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B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야, 음, F는 B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다 바꿨으면 F는 GA에서 연속이다. 이게 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요 두 가지 조건에서 요 조건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요 두 가지 조건 플러스 GX는 X가 A일 때 연속. 그러면, 그러면 이제 F'G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F보다 GX라는 거는, 요거는 GX를 먼저 계산을 하고 리미트를 걸어서 계산을 해봤자 X가 뭐 어디로 가든, X가 지금 뭐 어, A로 간다는 거죠. X가 A로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A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그럼 GA라는 거고, 리미트 GX가 GA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FGA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 결론을 이미 얻었잖아요. 그쵸? 이미 이 결론을 얻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일단 바꿔 써놓고, 네.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 G, X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F, G, X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 GX가 A에서 연속이에요. 얘가 그 조건까지 지금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GX는 X가 A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거는 뭐죠? GA죠. 연속이니까 직접 대입성질 쓸 수 있죠. 그 이거라는 거예요. 이 연속이라는 G가 A에서 연속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여기서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조건이었고, 그러면 결국 요게 FGA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 그 F.G가 연속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위에서 이제 G가 A에서 연속인 것까지 추가를 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나온다. FGA. 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해요.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리미트가 x가 a로 갈 때 f.gx는 이 f.ga를 보이면 된다 라는 거고, 이게 어쨌든 증명이 저 연속 연속의 정의니까 이걸 보이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면 요게 요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요 앞에 요걸 통해서 요 성질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 쓰고, 그럼 얘가 이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 추가된 그 전제죠. 전제 조건.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렇게 된다. 고 즉,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거다. 거든요. 그럼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가 G가 A에서 연속이라는 것만 추가가 되면 여기서 얘를 G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는 연속 함수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f.gx는 x가 a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왔다 갔다 걸려가지고 저도 그냥 요것만 봤으면 됐는데, 제가 요걸 안 보고 먼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도, 음, 네, 이것 사실 조금, 이게 중요한 개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미적분에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뺄 수는 없으니까 넣어놨고,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F가
배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뭐 정의역이 이거라는 거죠. A와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른 값이라고 하자.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요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A랑 B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든 이어져 있을 테고 FA랑 FB가 같은 값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든 얘가 다른 값이니까 뭔가 요 사이에 이렇게 요 사이에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n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이라고 하면 네,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 FC인 n이 C의 개구간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 값하고 요 값 사이에 n이 하나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럼 요 값 세 나가는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연속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만날 수밖에 없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일단 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는 함수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되는 함수고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기를 할 때 무슨 뛰면 안 돼. 한복 그리기를 할 때 뛰지 않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n을 그냥 직선으로 놓고 보면 어느 한 점에는 만날 거다. 그럼 그거를 그냥 C라고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C는 당연히 A랑 B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겠죠? 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패구간, 개구간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이제 패구간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n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FA와 FB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A는 아니고 FB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값을 n으로 잡으려면 이제 f가 패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로 잡아야지 요거를 이 사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구간 이렇게 FA랑 B를 포함을 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n은 결국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이. 그러니까 n은 FA랑 FB의 열린 구간에 있는 거. 그 얘를 패구간으로 잡아야 n을 이 사이에 열린 구간에 있는 놈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열린 구간에 있는 n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FB랑 FA를 제외하고 요 사이에서 다 직선을 긋는다고 해보면 그 값들은 A는 안 될 거고 FA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N에 B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N은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열린 구간에 있는 C가 무조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F는 A랑 B 패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잡았고 그 사이에 n을 넣어서 n은 FA와 FB 열린 구간 안에 있는 n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n을 통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그 직선을 통해서 이 만나는 점들이 A와 B, C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A와 C 사이에 있는 놈들, 죄송합니다. A와 B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C라는 점일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옆에 그림은 C가 n을 그었을 때 C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 세 개일 수도 있다. 이 함수가 이렇게 됐다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정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n을 통해서 직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한다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C일 것이다. 라는 거고. 네. 뭐 그걸 통해서 이 근이 1과 이 사이의 존재함을 보여야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음, 이거는 뭐, x에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 x에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f1은 뭐가 나오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f2는 32, 48, 8에 2, 6, 14, 12가 나오죠. 12 맞죠? 어쨌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뭐 요게 10이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이 이제 x는 0인 애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x가 0일, 아니,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그러면 이제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보냈을 때 f, 네, f2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f2의 값이 12니까 네, 요 함수는 다항식이니까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저희가 배웠었고, 그렇다면 이 y에서 마이너스 1과 12 사이에 이제 한붓그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붓을 그려놓고 보면 y는 0일 때 이 직선과 반드시 만나는 한 점이 있을 거다.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이 근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게 뭐 미적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잘 모르겠어요. 뭐 관련 있으니까 써놓겠죠? 네, 일단은 그 중간값 정리라는 건 그런 게 이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서 네, 직관적으로 설명드렸고 네, 그러면 문제를 안 풀었네. 씨. 근데 저 마지막 그 마지막 문제 보면, 네, 예, 거기서, 아니요, 다음 장입니다. 네네. 거기 보면은 근, 근이 이거의 근이 1과 2 1과 2 사이 사이의 존재함을 보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1을 넣었을 때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나왔고 2를 그다음에 넣었을 때는 10이 12니까 얘가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거니까 네. 어 네. 이게 이제 y 값인 거죠. 이게 y 값이고 네네. y 값이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0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어쨌든 y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두 개의 사이가 된다. 네. 여기쯤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랑 여기 만나는 요 점이 요 x가 근일 거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 얘기입니다. 음, 네. 그 문제를 안 푸는 문제는 되게 이제 저거 제가 어차피 심플한 거 냈으니까 그냥 풀어보면 될 거. 저희가 복습을 했으니까 어쨌든 빠르게 제가 그냥 풀어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만 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극한 법칙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꼴 뭐 이런 거의 극한도 구하긴 할 텐데 그것도 극한 법칙을 그 무한대에서 성립하는 극한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 값을. 이런 거는 네. 그것과 동일하게 어쨌든 이런 모든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어, 극한을 통해서 극한 법칙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한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극한 법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하되 뭔가 이에 발산하는 함수인가라는 거는 어 뭔가 저희가 뭐 조작을 통해서 이게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해당 극한값이 발산한다는 것,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약간 계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극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발산하는가라는 거는 또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극한 법칙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석적으로 풀면은 어쨌든 극한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얘가 이제 어쨌든 유리 함수니까 다 유리 함수고 이 전체에 대한 덧셈에 대한 극한 법칙, 나눗셈에 대한 극한 법칙, 그리고 상수에 대한 극한 법칙 세 개를 써가지고 이제 얘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1, x 플러스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x가 1로 갈 때 그럼 1 거고 2분의 1이잖아요. 요게 그냥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가 다 그냥 연속이니까 f1을 구해도 되지만 그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극한 법칙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얘는 이제 극한 법칙에서 분모가 0일 때는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극한 법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줘라. 변형을 한 다음에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하자는 거죠. x가 1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고 얘도 얘는 모르 저희가 뭐 이런 거는 극한 법칙 정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어쨌든 절대값 x라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눠지니까 얘가 0으로 다가오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올 경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x로 정의가 되겠죠. 플러스 쪽으로 다가오면 얘는 x로 정의가 되고 그럼 이거는 각각 자극한 한쪽 극한이지 하지만 저희가 한쪽 극한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고 배웠으니까 이것도 그냥 결국 마이너스 0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극한 법칙 리미트가 x가 a로 갈 때 x는 a다라는 그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은 존재하고 0으로서 존재를 한다. 라고 저희 보일 수 있어. 그런 거고. 이것도 네, 극한값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극한 법칙을 통해서 리미트 뭐 x3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서 구하면 구해질 거고 그리고 추가로 x는 5에서 연속인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은 아까 그 위에처럼 극한 법칙 사용해서 구하면 되고 연속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는 이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구해서 같은지 보면 돼요. 5를 넣어서 같은지 보면 되고 아까처럼 극한 법칙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를 해서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함수의 연속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이거는 그냥 무한극한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 함수들은 뭐 어떤 것이 있냐? 이런 함수가 이제 발산을 한 함수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냥 넣어놨어요. 이것들은 어쨌든 분모가 작아지니까 x제곱분의 1은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종류의 fx가 이제 발산을 하는 함수다.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 함수다. 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음,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저 오늘 좀 시간 오버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